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55화 기호지세 송강현 관부 금괴 도난 사건 세 번째 이야기. 지혁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5사람을 예의주시하며 노려봤고 그들이 상당한 강자임을 스스로 판단했다. 지혁의 머리카락은 쭈뼛이 일어났으며 소매에 가려진 팔뚝의 솜털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일제히 일어났으며 신형 전체로 긴장감에 은은히 떨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류지혁은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의 몸은 강자 앞에 본능적으로 내가 공부의 공력을 일주천하여 그의 세맥에 폭발할 듯 내기가 충만히 채워져 전투 준비 상태로 빠르게 변했으며 그의 마음은 더욱 냉철하게 집중됐다. 이제는 순간의 판단과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 자칫 잘 못하면 앞에 있는 5명의 강자 앞에 실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그는 5 신비한 인물을 멀리서부터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그의 방향으로 호련히 다가오고 있었다. 류지혁은 자신의 내공과 무영담, 무국담로를 통해 얻은 천고의 기연을 만나 얻은 비기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했다. 또한 그는 상대의 무기와 함께 쓰고 있는 신비로운 어둠의 절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물론 이들 5이 뿌려대고 있는 살기로 가슴이 답답해져 갔으니. 다만 다가오는 적들은 그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암흑 속에 묻혀 흐릿한 신형이 되었다. 하지만 류지혁은 그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예측하며 조용히 자신의 전술을 준비했다. 마침내 그들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류지혁은 민첩하게 반격했다. 전투는 치열했고 그들 사이에서 류지혁은 자신의 전투 기술과 내가 공부의 내력을 끌어올려 내기를 발휘했다. 그의 몸은 순간적으로 튕겨 튀어나가 5사람을 덮쳤으며 이에 5사람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무기들과의 조우에서도 이들과 대치한 지혁은 탄탄한 방어를 유지했다. 이들 6은 한데 어우러져 빠르게 회전하며 공수를 전개했는데 류지혁과 5명의 상대는 순식간에 전투의 속박에 휘말렸다. 이들은 내가 공부의 공력으로 만들어낸 기세로 서로에게 공격을 가해서 그런지 그들이 휘두르고 권을 내지를 때마다 병기를 휘두를 때마다 공기 터지는 소리가 장렬했다. 은은하게 빛나는 밤하늘별 아래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열했으며 각자가 자신의 무공절기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 간의 싸움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강한 힘이 교차되는 극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는데 허허, 지혁이 대단한 것이 그는 홀로 5절대 무인을 상대로 용호상박으로 대등한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승리의 양상은 지혁의 편에 있었던가. 지혁은 그동안 무국담로에서 얻은 절기를 시험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절대 무인 5을 상대로 본인의 절해를 유감없이 시험하고 첨예화할 수 있었다. 류지혁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극한 내공과 무국담로를 통해 얻은 절기로 인해 상대의 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반응 속도와 민첩성을 발휘하여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치명적인 일격을 한 녀석에게 가했다. 하지만 5명의 상대도 역시 무림의 강자들이었다. 그들은 한 녀석이 지혁의 권으로 쓰러졌지만 다른 4녀석은 류지혁의 반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서로를 보완했다. 이제 류지혁은 그들의 치명적인 공격을 섬세하게 피하였는데 적절한 간격을 두고 피하는 동시에 반격하여 상대를 제압하였으니 또 1명을 제거하게 되었다.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치열한 고전을 남겼다. 상대들은 류지혁의 무공 실력에 경의를 표하며 류지혁 또한 상대들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 류지혁은 그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의 결의와 무공 그리고 뛰어난 절기로 비롯된 적절한 공격 때문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여유롭게 여의팔보간섬에 보보 중. 선보, 밀보, 안보를 차례로 밟아서 나머지 3명을 한 번에 격퇴하였으니 천지 섬간 용쟁호투. 지역은 창룡호와 함께 전개된 여러 차례의 출수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다. 내기가 가득한 지역의 쌍수에서 황금빛 금광이 번쩍였고 이 내기는 황금색 용과 황금색 범이 형상화되어 각각 3사람의 얼굴과 가슴배 등을 총각에 타격하여 3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어떠한 이유로 5사람은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모용가의 무사들인가? 지역은 쓰러져 신음하는 5 무사들에게 단호히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는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힘겨워 숨을 몰아쉰다. 이에 지역은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모용가의 무사들인가? 5명의 무사들은 힘겹게 일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수그러졌고 무림의 강인함과 굳은 의지가 그들의 눈 속에서 엿보였다. 허허, 하지만 이들은 지역 앞에서 패배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무사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류지혁은 5명의 무사들을 노려보며 그들의 대답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무사들의 용기와 결의가 비쳤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워 패배자로서 굴하지 않고 대답한 것은 무림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역은 인식했으나 어찌되었던 모용가의 무사들이 아닌가. 이 모용가는 과거 지역에게 큰 위협과 큰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했던 원흉이었으니 지역의 2 눈에서 붉은색 안광이 터져나왔고 그의 2 눈에서 검붉은 짙은 마귀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절대 마왕의 위엄이라고나 할까. 그는 신교 화령호교원에서 대법을 통해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도 얻게 되었는지. 아무튼 모용가의 무사들은 지역에게 큰 내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지역의 2 눈에서 나오는 위엄 앞에서 큰 공포심도 밀려와 지역 앞에서 감히 신형을 고추어 세울 수 없어 어정쩡한 자세였고. 모용가의 무사들이여, 너희들은 마음을 다잡았는가? 류지혁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5명의 무사들은 머뭇거리며 서로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류지혁을 향해 다시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용가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사들은 공포심에 떨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켜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충성심을 갖고 있었고 류지혁의 위험 앞에 존경과 경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모용가의 지도자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류지혁은 무사들의 대답을 경청하고 그는 이들이 모용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 지역의 좌수 검지는 붉게 물들었고 마마풍천! 지역의 검지에서 튀어나간 붉게 물든 빛은 신속하게 쇄도하여 공중으로 솟아난 후 5줄기로 나눠 땅으로 떨어져 내리며 5 무사의 마혈을 두들겼다. 파파파파파파 파! 쿵! 5사람은 거의 동시에 썩은 집단이 넘어지듯 힘없이 넘어져 버렸고 그들은 마혈이 점멸되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후후후후. 너희들은 잠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내 부하들이 절친에 빠져 다른 모용가의 무사들에게 제압당한 것 같으니 그들을 구한 후 이 장원에 있는 모용가의 무사들을 죄다 관부로 압송할 것이다. 이제 지역의 2 눈은 정상인으로 돌아왔고 이 작은 장원마당을 좌에서 우로 쓸어본 후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신형을 공중으로 부양시켰다.
그의 신형은 신비롭게 사라졌고 그의 신형은 공간을 날아서 부하들이 제압된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지역이 장포졸과 막포졸 등과 함께 흩어졌던 약속의 장소였다. 지역은 예리한 눈을 뜨며 그의 두 눈에서 강력한 붉은색 안광이 번쩍였다. 마왕의 눈과 같은 그의 두 눈에서 다시 마귀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살폈다. 지역은 계속해서 본인의 두 눈에서 붉은색 안광을 번쩍이며 지독한 마귀를 발산했다. 이것은 그의 강력한 마력과 근력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그의 눈 속에는 치열한 싸움의 현실을 직시하는 강한 의지와 결의가 반영되었다. 이제는 그의 모든 능력과 통찰력을 총동원하여 이곳 송강현을 위협하는 악의 근원을 제압해야 했다. 지금 이곳 큰 건물과 큰 창고 사이에 큰 정원의 마당에는 지역의 부하 10여 명의 포졸과 이에 대치하고 있었던 모용가의 15명가량의 무사들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모용가의 무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온전한 상태였으나 지역이 데리고 온 절정 중입의 경지에 있었던 포졸 중 5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 류지혁은 열정적으로 외쳤다. 역시 그의 음성은 사방에 울리는 전설의 육합전성이었고 이 창룡호와 같은 음성은 우레와 같았고 사방에 울리는 소리 때문에 당당했던 모용가의 무사들은 당황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상하좌우를 돌아보아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이에 반해 지역의 부하들은 류지역의 호령에 응답하며 다음 단계의 전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들은 이들 앞에 있는 모용가의 무사들과 최종 결전을 준비할 때다. 부대? 포룡새? 류지역의 음성이 이어졌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의 부하들 5명은 장포졸과 곽포졸을 위시로 검을 고추세워 앞으로 튀어나갈 자세를 취했는데 이때 이들 무리에서 20여 장 떨어진 거대한 정원수는 짙은 어두운 속에서 황금색 광채로 물들이며 이 금색 광채는 10줄기 빗무리를 지으며 공간을 쇄도하며 날아와 모용가의 무사 10명을 쓰러뜨렸다. 광투새? 다시 지역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천지를 가르는 음성이 울리니 5 포졸들은 하나의 검진을 이루며 모용가의 5 무사에게 덮쳐들었다. 그리고 이 5 포졸은 하나같이 상대 모용가의 무사들의 수급을 베거나 사지를 베어냈는데 이에 모용세가의 무사들은 허둥지둥 영혼이 가출했나 이미 10명은 지역의 암경에 의해 쓰러져 기절했으며 나머지 5은 지역의 부하들에게 수급이 잘리거나 사지가 잘려 제압되었다. 류지역은 모용가의 무사들을 제압한 후 이들 앞에 호련히 걸어나와 신비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의 눈 속에서 여전히 붉은색 안광이 번쩍이며 마귀는 여전히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 결의는 더욱 강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다. 너희들은 송강현 관부의 금괴를 탈취하며 송강현을 위협으로 이끌었던 모용가의 무사들이로구나. 너희들은 더 이상 송강현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용가의 세력은 여기서 끝이다. 류지혁의 말에 모용가의 무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 속에는 패배와 수치심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실패를 깨닫고 있었고 류지혁 앞에서 강력한 무력함을 인정했다. 우리는 송강현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는 너희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굴복하고 송강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인가? 모용가 무사들은 완벽한 패자의 모습으로 지역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지금 보니 이 큰 장원에 너희들만 있는 것이 매우 큰 의문이구나. 그리고 너희 무공을 보니 종전 내가 제압한 5 무인만 못하니 해서 너희들이 진정 이곳 큰 장원에서 초의 송강현 관부에서 금괴를 훔쳐간 무리인가? 너희가 이 초에서 작전을 펼쳤던 모용가의 주력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다. 모용가의 무사들은 절대 위험이 묻어난 지역의 목소리 앞에 오금이 저렸다. 그리고 그들은 큰 공포심도 몰려왔다.
이에 모형가의 무사 중 한 사람이 말을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형가의 일원으로서 이곳 큰 장원에서 금괴를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대인께서 말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초에서 작전을 펼쳤던 모형가의 주력이었습니다. 훗, 거짓을 말하는군. 너희가 이곳에 남도록 말한 녀석을 내게 말하라. 류지혁은 모형가의 무사의 말에 반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했다. 살아있는 모용세가의 무사들은 지역의 강력한 내기가 담긴 목소리로 심령으로 겁박을 받았고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이에 지역은 다시 말했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곳에서 금괴를 훔친 것도 작전을 펼친 것도 너희들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할 때다. 너희에게 이곳에 그대로 남으라 명령한 녀석은 누구인지 말하라. 류지혁의 말에 모형가의 무사들은 더욱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중 비겁하게 생긴 한 녀석이 결국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모형가의 소주인 도난취하여 그가 이곳에 남도록 명령했습니다. 도난취야,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모형가의 소가주 모용정을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인가? 그러면 녀석이 이곳 장원의 주인이었고 이미 달아난 상태란 말인데 모용태의 아들 모용정이라. 그의 자백으로 도난취하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러나 류지혁은 아직 모든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하지만 모형가의 무사들은 모형가 소주의 부하들로 이들이 가진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라 결론을 내렸고 장포졸, 막포졸, 너희들은 다친 부하들을 치료하고 어서 송강현 관부에 이들의 소식을 알려 이곳에 잔류한 모용가의 잔류 세력을 죄다 포박하고 압송하라. 그리고 나는 이곳 금괴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아침에 관부로 입청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곳의 일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백리 포두님. 장포졸과 막포졸은 류지혁의 명령에 따라 다친 부하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송강현 관부에 이들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떠났다. 이들의 임무는 류지혁의 명령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류지혁은 장포졸과 막포졸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했다. 이제는 그가 모용가의 자녀 세력을 송강현에서 완전히 소탕하고 도난취하의 행적을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모용가의 무사들은 류지혁의 부하들에게 포박당하는 동안 류지혁은 금괴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내일 아침에는 송강현 관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류지혁은 지금 결의를 다지고 이번 사건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모용가의 도난취하와 그의 일행들은 행적이 묘연했다. 이제 류지혁은 송강현 관부의 출입문을 나서며 서쪽 마루에 기우는 태양을 보았다. 태양은 서쪽 하늘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으며 주변을 붉게 물들였다. 이제 이곳 송강현 관부의 포도 일은 모두 마무리되었구나. 비록 금괴 도난 사건의 원흉은 잡지 못했지만 대부분 금괴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지부 대인은 나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이곳 일을 모두 두고 떠난다. 지혁은 태양이 떨어져 내리는 서쪽 하늘을 보았고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짓고 중얼거렸다. 그는 신규 대법을 통해 잃어버린 외모를 모두 찾을 수 있었고 그의 조각과도 같은 얼굴은 노을빛으로 인해 더욱 관옥과도 같은 절대 미서생의 얼굴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지역 앞에 100만 교도를 자랑하는 신만대산의 신교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지역이 기다리는 열혈 신교의 시험이 과연 지역이 포기할 수 없는 기호지세가 될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